반갑습니다. 주식탐구생활 전지인입니다. 이 영상을 녹화하는 날짜는 2022년 6월 18일 토요일자고요. 이번 시간에는 한 인터넷 매체가 삼성그룹이 전기차 TF팀을 발족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이 소식의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좀 살펴보죠. 먼저 시황을 좀 보면 금주에 미 연준의 통화정책회의가 열렸죠. 시장의 전망대로 0.75% 금리가 인상됐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불릴 수 있는 초강수를 뒀는데요. 28년 만에 최대폭이니까 시장은 긴장을 안 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이미 시장은 어느 정도 예상했다는 판단에 당일에는 주가가 급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하루 만에 다시 급락하는 좋지 않은 흐름을 보였죠. 금요일장 급락의 배경에는 연준의 통화정책에 대한 재해석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면서 시장이 급락을 했었는데요. 더군다나 스위스의 중앙은행마저도 15년 만에 50bp나 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결국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 공포와 경기 침체 두려움으로 다 같이 힘들어진 그런 상황이 됐던 거죠. 이번 통화정책 회의의 내용을 좀 보면 연준의 GDP 전망치가 지난 3월보다 모두 다 하향 조정됐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2.8에서 1.7, 내년은 2.1에서 1.7 다 하향 조정되어 있죠. 실업률 같은 경우도 3.5에서 3.7, 3.9 이런 식으로 실업률이 점진적으로 높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근원물가지수 코어 PC 인플레이션을 보게 되면 올해 4.1로 높게 전망을 했는데 그보다 더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4.3, 내년에도 2.6에서 2.7로 다 상향 조정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이 부각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3월 점도표상의 중간값을 보면 2%대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점도표상으로 보면 3.5%로 높아진 것을 보실 수가 있고 내년 같은 경우도 4% 수준까지도 될 수 있다.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이번에 금리를 75bp 올리면서 1.5에서 1.75로 기준금리가 형성됐습니다. 그런데 3.5에서 4%까지 가면 이거 2배 이상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뒤늦게 공포로 다가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되니까 시장은 또 요동을 치는 겁니다. 10년 만기 채권의 흐름도 보시면 미리 반영되면서 급등이 나왔다가 통화정책 회의가 끝난 이후에는 오히려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3%라고 하는 의미 있는 금리 수준에서 박스권을 만들지 아니면 이걸 하향 이탈해서 박스권을 만들지 좀 보셔야 돼요. 이 위에서 박스권이 만들어지면 하반기에 한 차례 더 추가 상승 흐름을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걸 뚫고 내려왔을 때 무조건 좋다고 할 수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기 침체 우려와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움직인다 그러면 시장은 또 악재가 되는 거예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경기 침체 신호가 발생할 때 꾸준하게 관찰해야 될 것이 하이힐드 채권 시장이라 했습니다. 자, 이번에 채권의 스프레드가 무려 5%를 결국은 돌파하는 모습입니다. 이번 주에 5.17% 찍었는데요. 지난번에 5%대 진입하려고 그러니까 두들겨 맞고 조정이 나왔는데 결국은 상승 N자로 돌파하면 계속 올라올 수 있겠죠. 지난번처럼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면 한 차례 또 큰 요동을 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속도의 문제가 되게 중요해지겠죠. 하이힐드 채권의 ETF 시장 보면 중요한 가격대가 있다 그랬습니다. 지난 노딱 사태 이후에 급등 이후 지지받고 올라갔던 78불 자리, 이 자리가 상당히 의미 있는 자리라 그랬는데 그 자리 깨고 급반등 나왔다가 다시 또 급락해버렸어요. 그리고 그 밑에서 지금은 시세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미 하이힐드 채권의 ETF 시장에서는 추세가 완전히 꺾인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라와도 재료 없이는 다 두들겨 맞는 자리가 이미 형성이 된 거죠. 금리는 계속 올라가게 되고요. 부실 기업에 대한 공포가 서서히 또 자리를 잡게 될 겁니다. 그리고 원자재 시장에서도 원유가 오늘 6% 정도 조정이 나오면서 경기 침체 우려 이런 얘기들이 나왔지만 원유뿐만이 아니라 중요하게 경기 침체를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시장이 바로 구리 시장입니다. 구리 선분의 가격이 급등한 이후에 2021년부터 1년 넘게 박스권을 지금 형성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박스권의 하단을 지금 터치하고 있습니다. 깨고 내려왔을 때 시장에서 구리 가격의 정상화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진다면 시장은 크게 요동치지 않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겠지만 정상 가격으로 회귀한다기보다는 경기 침체 신호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지금 더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다시 주가는 요동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원자재 쪽에서는 원유뿐만이 아니라 구리 가격의 흐름을 또 면밀히 관찰을 해야 됩니다.
나스닥 지수가 오늘 다행히도 1.43% 반등이 나왔는데 유가가 6%대 조정 나왔는데도 일단 기술적으로는 반등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경기 침체 신호라고 시장이 반응을 계속 한다 그러면 결국 올라오면 두들겨 맞고 올라오면 두들겨 맞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인플레이션이 해소될 수도 있고 그런 분위기가 조성될 때까지는 추세 전환은 어렵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상황이 만만치가 않다. 당연히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워낙 약세 구간을 계속 지속하면 결국 긍정적 수급이 유입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철저하게 비중 조절하면서 수급이 몰리는 종목, 재료가 수반되는 종목 그런 쪽에만 매매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를 좀 보죠. 자, 블로터라고 하는 인터넷 매체에서 단독 보도한 겁니다. 사실 공신력 있는 매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삼성전자하고 삼성 SDI를 비롯한 삼성그룹이 전기차 공동개발 TF를 발족했다. 이런 내용인데요. 삼성 쪽에서는 당연히 진위 여부를 가려주지 않고 있고요. 하지만 이 내용이 그냥 찌라시성 보도였다고 해도 좋고요. 아니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국 전기차라고 하는 재료 그리고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재료들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재료잖아요. 이미 방향성이 정해진 재료이기 때문에 그 재료에 반응하는 종목이 나오면 그 종목들을 항상 스킵하면서 꾸준하게 추적하고 매매할 시점을 찾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삼진 L&D하고 안암전자를 보실 건데요. 삼진 L&D 같은 경우는 이 삼성전자의 원통형 전지에 가스켓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주요 부품 중에 하나니까요.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는 자동차의 또 주요 램프를 생산해서 현대차 그룹에 공급을 합니다. 안암전자 같은 경우는 차량용 AV 시스템에 제품을 납품하는데 주요 납품처 중에 하만카돈이 있어요. 하만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인수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 재료가 시장에서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TSI라든지 동구간 NS 이런 쪽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이틀 연속 상승 추세를 유지한 종목이 두 종목이 있으니까 이 두 종목을 먼저 관심 종목에 놓고 꾸준하게 추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차트를 통해서 주가 위치와 전략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삼진 L&D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지수의 흐름처럼 주가도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을 보였어요. 그러다가 이틀 연속 강한 수급이 들어오면서 급등했습니다. 시가총액이 890억인데 금요일장 거래대금이 무려 2천억이 터졌습니다. 완벽히 두 바퀴가 넘는 회전 거래량을 보였죠. 하지만 작년도 만들었던 고점의 매물을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 급등하게 되면 상당히 수급 부담을 또 안는 거고요. 그래서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술적으로는 목요일장 갔던 상한가 자리 3,215원이 종가상으로 훼손되지 않고 움직여야 이 종목이 수렴 이후에도 다시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올 수 있는데요. 그냥 가면 어쩔 수 없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눌림목 조정이 깊어지면서 점이 잘 나오면 매매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어느 자리에서 지지하느냐 2, 3일 정도 또는 일주일 정도 조정이 나왔을 때 급등락하면서 고공도투 나오면 더 좋고요. 그 저점이 이 자리를 깨지 않고 움직여야 결국 다시 고점 돌파하기가 좋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기술적 부분을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겠죠. 안암전자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2천억짜리입니다. 목요일장에서는 아주 일정 부분 회전 거래량을 만들어내면서 급등이 나왔었고요. 물론 꼬리는 달았습니다. 매물 부담 받는 거죠. 금요일장에서 조정이 나왔는데 양봉의 조정이 나왔고요. 거래량도 죽이면서 일단 매물 소화를 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하지만 이 종목의 힘이 일단 삼진 L&D보다는 약하기 때문에 눌림목이 추가적으로 나왔을 때 역시 깨지 말아야 될 자리들이 존재하죠. 기본적으로는 이 장대 양봉의 중심 균형가 자리 2,500원 정도를 훼손하지 않고 움직여서 눌림목이 완성되는 게 좋고요. 마찬가지로 앞전에 이렇게 다 물려있는 고통의 자리들이 수반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거래로 이것을 다 돌파하기는 어렵습니다. 더 많은 거래량을 만들어내면서 매물 소화를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삼성그룹의 전기차 관련 재료라 그래서 무조건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항상 수급 보고 매물 자리들을 보면서 기술적으로만 대응해야 될 겁니다. 오늘자 한 줄 요약. 재료에 반영하는 종목은 지속적 관찰이 필요하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천지인이었습니다.